그럼 저는 그런 병원은 믿고 가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뭐 뼈이식, 당연히 뼈이식은 붙는 거지만 사실 그게 더 비용이 높고요.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사는데 자동차 타이어가 자동차 가격보다 비싼? 저는 그 병원은 다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치과에 요즘 뉴스 보면 네. 생리를 다 뽑아서 뭐 가행진료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치과 원장님들도 억울해하고, 왜냐면 진료를 잘 하시는 분들도 그것 때문에 같이 이제 안 좋은 소리를 그렇죠.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치과 갈 때 가행진료를 좀 피하는 방법이나 올바른 치과를 이제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원장님 입장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예. 이렇게 말하는 곳은 좀 피해라 하는 치과가 있을까요? 상담할 때 우리가 일단은 치과를 가게 되면 보통은 이제 어디가 불편해서 가게 되니까 불편하더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어떤 그걸 검진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모으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는다던가 아니면 뭐 검진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실인지 안 실인지 하기 위해서 아이스 테스트를 한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데, 일단은 저는 첫 번째로는 이게 원장님이 직접 보고 상담하는가, 이게 가장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직접 상담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검사법도 사실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치아가 시리다 그러면 그냥 시린 걸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이스 테스트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바이트 테스트, 물어보는 테스트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디가 시린지 굉장히 꼼꼼하게 여기저기를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냥 파노라마라는 엑스레이 뿐만 아니라 주로 이제 측은단산이라고 오히려 파노라마보다 더 잘 나오는 사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진들을 찍어서 이 치아가 문제가 뭔지 꼼꼼하게 좀 한 번은 다 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치료 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치료만 아니라 보통은 이제 여러 가지 치료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하나의 치료 방향이 아니라 뭐 2개 이상의 치료 방향들을 좀 설명해 주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오늘 당장 신경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이 치아를 유지하고 좀 신경치료까지 혹시라도 결정이 오늘 못한다 그러면 그걸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을 좀 설명을 직접 해줄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찾으시는 게 저는 과잉진료를 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정리해보면요, 일단은 직접 여러 가지 다양한 진단 도구로 활용하고, 두 번째는 원장님이 직접 치료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아니라 적어도 2가지 이상의 그런 치료 계획들을 설명해 주신다 그러면, 그럼 저는 그런 병원을 믿고 가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구강 검진을 받으러 가면 나는 아프지가 않은데 지금 충치가 생겨서 이거 지금 꼭 치료해야 된다고 하는 치과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프진 않은데 그리고 충치가 생긴 거는 꼭 치료를 해야 될까요? 충치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치료는 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또 환자의 나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충치가 있으면 좀 지켜보는 거는 아주 작은 충치, 예전에도 작았고 지금도 작은 거,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0대, 20대의 충치는 되게 빨리 진행돼요. 더 빨리 진행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10대, 20대 충치는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10대, 20대 충치는 되도록이면 있으면 치료를 해주는 쪽으로 좀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당장 또 충치가 만약에 결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작다 그러면요, 저는 6개월 후에 약속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6개월 후에 와서 저희는 항상 이렇게 충치가 있다 그러면 사진을, 일반 카메라로 찍는 그런 사진을 남겨두면 첫 번째 사진하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남겨놔요. 그래서 6개월 후에 이게 실제적으로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진행이 만약에 안 됐다면 한 번 더 관찰해보고, 그리고 만약에 오늘 시점에 충치가 있다라고 그러면 사실 충치 치료를 할 수뿐이 없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안 한다고 그러면 사실 연기를 할 수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켜보면서 충치 치료를 갖다 연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40대, 50대가 넘어가서 그 다음에 조그만 충치가 있다, 이런 경우에 저는 그냥 요건 좀 지켜보자고 얘기합니다. 경과를 조금 더 두고. 그렇죠. 그거는 이미 오랫동안 그런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50대 이상 지나서 충치 세균들은 대부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좀 관찰하자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또 그러지 않는 충치들은 어떤 거냐면요,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있는 충치.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는 음식물이 끼거나 청소가 안 돼서 생기는 충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아하고 있는 치아의 그런 충치들은 그 안에 충치는 제거해서 뭔가 음식이 끼지 않도록 조치한다던가 아니면 거기를 청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던가 충치를 제거해서 좀 더 단단한 재료를 메꿔줘야 된다, 이런 치료를 해야 해결이 되기 때문에 충치 어느 위치에 있는지, 연령대가 어딘지 이런 거에 따라서 충치 치료의 치료 기준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충치가 있다라고 하지만 조금 지켜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연세가 좀 많은데 이제 씹는 면에 작은 충치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저는 뭐 당장 하자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제 아주 핀포인트를 아주 얇은 거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애들이 너무 좀 어리거나 아니면 너무 이제 초기에 어떤 치과 치료에 대한 어떤 그런 어려움을 또 느끼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 조금 지켜보자고 얘기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기구라는 걸 써서 치아를 삭제하는데 그 기구보다 작은 충치는 사실 어차피 조금 지켜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는 한 번 정도는 연기해서 그렇게 해서 충치 치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이거는 꼭 확인하고 치과 진료를 좀 받았으면 한다 하는 그런 마지막 딱 한 가지가 있을까요? 사실 한 가지가 아니고요. 좀 여러 가지인데. 여러 가지예요?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일단 병원을 어떻게 하면 과잉 진료 피하는 법이잖아요. 주제가. 네. 그러면 어떤 병원을 피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원장님께서 좀 직접 상담하고 원장님께서 직접 환자분을 입안을 관찰해주는 그런 병원 가는 것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가격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병원들이 많아요. 막상 어느 병원인지도 모르고 그냥 비용만 보고 전화하면 전화번호 전화해가지고 전화 와서 네. 그렇게 해서 그 병원을 가게 되는, 저는 그 병원은 다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저희가 굉장히 싼 비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비용에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가서 상담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는 가장 최하의 가장 안 좋은 거고 그럼 이제 중간 이상거에 또 여러 가지 항목들 여러 가지 뼈이식, 당연히 뼈이식은 붙는 거지만 사실 그게 더 비용이 높고요.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사는데 자동차 타이어가 자동차 가격보다 비싼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병원은 저는 좀 첫 번째는 피하라고 싶어요. 저희가 후킹이라고 하죠. 그냥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면 임플란트는 30만 원인데 고리식은 7, 80만 원 돼서 결국 100만 원이 넘는 그런 치료 비용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리고 나서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옆에 것까지 하면 또 뭔가 얹어져가지고 더 싸운 것처럼 느끼게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올바른 치료 계획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그런 병원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누가 치료하고 누가 수술하는지 몰라요. 홈페이지 가보면 어느 원장님인지도 모르고. 그런 정보도 안 나와 있고. 정보도 안 나와 있고. 그런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사실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치료가 손으로 하는 치료고 또 내 이름을 걸고 하는 치료거든요. 또 하나는 치료하시는 선생님들의 철학이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묻어서 치료 계획이 세워지고 또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하면서 유지가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어느 원장님이 모르니까 오늘은 그냥 기계적으로 빼고 심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히 과잉 진료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대로 또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급여나 이런 게 책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병원들의 특징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치료 계획을 세우고 마케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돼서 그런 병원들은 저는 좀 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